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건강해지는 방법을 다룬 책, 하루 석 잔 따뜻한 물 건강법입니다. 하루아침에 급격히 변한 날씨에 모두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몇 주 전부터 면역에 관련된 서적들을 찾아 읽고 있었는데요. 면역력의 70%를 차지한다는 장 건강을 다룬 책, 체온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을 수십 % 상승시켜준다는 내용의 책,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통해 면역력 상승을 도모한다는 책 등등. 그 중에서도 이 책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물에 대해 다루고 있어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의학 박사이며 대체의학 전문의인 저자는 따뜻한 물 마시기가 면역력을 높이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겪는 대부분의 이상 증상은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식사법과 생활습관을 조금씩만 바꾸면 개선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신체의 온도가 상승하여 면역력이 향상되고 신진대사가 촉진되는 데다가 자율신경 조절과 호르몬 균형뿐 아니라 몸의 각 기능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강력한 음료라고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이 책에서는 우리가 흔히 겪는 이상 증상들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증상별, 체질별, 마시는 법이나 식사법에 대한 정보도 간단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 마시기가 좋다는 내용은 이미 건강상식으로 파다하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하루 석 잔 따뜻한 물 건강법 함께 들어보실까요? 따뜻한 물이란 따뜻한 물은 가장 강력한 음료다. 단지 온도만 높아진 게 아닌 마시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목이 시원해지고 배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물이다. 그에 비해 제대로 끓이지 않은 약 5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은 많이 마시면 답답한 느낌을 갖게 된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바로 물의 가벼움과 무거움에서 오는 차이가 있다. 그냥 온도만 높아 따뜻하기만 한 물은 무겁기 때문에 몸에 쌓이는 느낌을 주지만 제대로 끓인 따뜻한 물은 상당히 가볍다. 따뜻한 물은 몸속으로 흡수됐을 때 약해진 위장 기능을 회복시켜 소화력을 향상시킨다. 그 결과 몸속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노폐물이 연소되어 몸이 전체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되찾게 된다. 또한 따뜻한 물의 가벼움은 몸에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따뜻한 물은 지속적으로 마시면 몸은 물론 마음도 가벼워져 기분이 상쾌해진다. 제대로 끓인 물은 실생활에서 변비를 개선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필자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신 사람에게서 변비, 수면장애, 냉증, 불안증, 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수백 번이나 보아왔다. 이런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따뜻한 물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안겨주는 효과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 실증된 사실임을 밝혀둔다. 냉증은 만병의 근원. 따뜻한 물 마시기는 몸이 쉽게 차가워지는 특성을 지닌 현대인의 체질에 매우 적합한 음용법이다. 찬 음식을 즐기며 과식을 하는 현대인의 식습관은 위장을 약하게 만드는데 위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은 필연적으로 차가워지기 마련이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누구든 손쉽게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여성은 남성과 비교할 때 위장이 쉽게 차가워지는 편이라 따뜻한 물을 마시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위장이 따뜻해지면 온몸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그렇게 되면 신진대사도 면역력도 높아지고 몸속의 노폐물도 연소되므로 몸 자체가 한결 가벼워진다.
그래서 따뜻한 물 마시기를 시작해 한두 달이 지나면 2, 3kg의 체중 감소를 경험할 수 있다. 몸을 정화한다. 따뜻한 물 대신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 어떨까요? 차를 마시는 것은 효과가 없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물론 위장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효과는 있다. 단, 차 속에는 특유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위장의 정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차로 손을 씻는 사람이 없듯 위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데는 따뜻한 물이 훨씬 좋다. 더욱이 따뜻한 물 속에는 정화 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뜻한 물은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균형뿐 아니라 몸의 각 기능이 균형을 맞춰주는 음료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항상성, 즉 생체의 내부나 외부 환경인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성질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식사 후에는 혈당이 올라가지만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해 저절로 조절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우리의 몸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율 조정 능력, 즉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따뜻한 물이 이 자율 조절 능력 향상에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다. 물론 차도 좋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교감신경의 활동을 향상시키는 등의 효능을 발휘하지만 이외의 효능은 없다. 그러나 따뜻한 물의 효능은 제한적이지 않다. 고대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의 모든 생물은 다음의 3가지 기질을 갖고 있다고 본다. 바람의 기질, 불의 기질, 물의 기질이다. 바람의 기질은 움직임을 낳고 불은 열을 낳으며 물은 자양분과 안정을 가져오는데 우리의 생명활동은 이 3 기질이 가진 활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물은 무겁고 찬 성질을 갖고 있지만 끓이면 열, 즉 불의 기질이 덧붙여지고 또한 충분히 끓여서 가벼워지면 움직임, 즉 바람의 기질이 한층 강해진다. 따라서 제대로 끓인 따뜻한 물은 물, 불, 바람, 이 3 기질의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우리 몸에 매우 적합한 음료로서 기능하게 된다. 따뜻한 물은 우리 몸의 어느 특정한 부위뿐 아니라 생명활동과 관련된 모든 조정 능력을 향상시키며 균형을 맞춰준다. 독소를 배출한다. 질병이란 우리 몸속에서 독소를 정화하는 능력이 매일 들어오는 불순물을 처리하지 못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따뜻한 물이 그 역할을 해준다. 우리 몸의 정화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위장 속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이 배출되어 깨끗해진다. 그리고 위장의 정화력이 향상되면 몸은 전체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간다. 한편 따뜻한 물을 계속해서 마시다 보면 간혹 발생하는 일이 있다.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설사를 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증상을 접했을 때 우리는 혹시 위장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몸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소화 기능은 물론 체온과 호르몬의 조절, 신진대사, 자율신경의 조절, 마음의 안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능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소화력, 대사력, 면역력 강화. 따뜻한 물은 위장의 소화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소화력이 향상되어 몸속에서 독소가 사라지면 신진대사력도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섭취한 음식물이 위장에서 연소되는 것을 소화라고 한다면 대사는 몸의 조금 더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을 말한다. 위장에서 소화 흡수된 영양분은 혈액을 순환해 간장에 도달한 뒤
대사의 단계를 거쳐 신체를 구성하게 된다. 대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될수록 인체의 조직은 강해지는데 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소화가 안 된 물질, 즉 음식 찌꺼기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데 몸속에 쌓인 음식 찌꺼기는 차갑고 끈적끈적하며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따라서 몸속의 음식 찌꺼기가 증가하면 하루 종일 몸이 나른하고 졸음이 쏟아지며 매사에 의욕이 떨어져 무기력해진다. 또한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음식물이 인체 조직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게 된다. 그 때문에 체력도 떨어지고 몸에는 다양한 이상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따뜻한 물을 마심으로써 소화력이 높아져 몸속에 있던 음식 찌꺼기가 정화되면 대사가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혈액을 비롯해 뼈와 지방도 제대로 형성되고 신경계통으로까지도 영양분이 도달해 뇌도 활성화된다. 물론 생식 기능도 향상된다. 즉 대사의 최종 산물인 생명에너지가 제대로 생성되면 우리 몸은 매우 건강해진다. 생명에너지가 면역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뜻한 물 마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몸이 끊임없이 정화되고 소화와 대사로 이어지는 긴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 따뜻한 물은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연지성을 갖고 태어난다. 자연지성이란 무엇일까? 한 개의 수정란은 어머니의 몸속에서 세포 분열을 반복해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까지 60조 개의 세포로 분열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손, 발, 신경조직, 뼈, 피부, 내장과 같은 인체의 모든 장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누군가의 과학적인 처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다. 아유르베다에서는 이것을 자연지성이라고 한다. 따뜻한 물을 마셔서 자연지성이 기능을 저해야 하는 독소가 배출되어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자연지성이 활성화된다. 따라서 따뜻한 물은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자연 치유력은 자연지성이 가진 능력의 하나이다. 몸에 생긴 상처가 나으려면 우리 몸은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프로세스가 작동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자연치유력의 발현이라고 한다. 백혈구가 외부의 침입자와 싸우기도 하고 새로운 모세혈관과 피부가 형성될 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이 프로세스는 모두 자연지성의 행위다. 따라서 자연지성이 활성화되면 자연치유력은 저절로 향상되어 질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된다. 따뜻한 물 만드는 법과 마시는 법. 따뜻한 물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음료인데 만드는 법과 마시는 법이 어렵지 않다. 순수한 물을 골라 제대로 끓이기만 하면 된다. 따뜻한 물의 효과를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물은 무엇보다 순수한 물이다. 즉, 자연에 가까운 물이 좋다. 완전한 물은 부패하지 않는다. 정수기물이나 수돗물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우물물이나 샘물도 괜찮다. 제대로 끓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고 해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은 끓여도 완전하게 정화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납득이 가는 정도의 물을 선택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1. 주전자에 깨끗한 물을 담고 뚜껑을 닫은 뒤 강한 불에 끓인다. 2.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날아가도록 뚜껑을 열고 계속 끓이되 불을 약하게 조절한다. 3. 그 상태에서 10에서 15분간 더 끓인다. 4.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물을 홀짝홀짝 마신다. 남은 물은 보온병에 담아놓고 당일에 모두 마신다. 홀짝홀짝 마시는 것이 요령. 막 끓여낸 물을 따뜻한 상태로 해서 홀짝홀짝 마신다. 시원한 맥주처럼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홀짝홀짝 마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마셔야 위장에 부담이 적다. 뜨거운 것을 후후 불어 조금씩 식혀가면서 마신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침에 끓인 물은 보온병에 담아 보관하면서 그날 모두 마신다면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따뜻한 물이란 완전히 식지 않은 따뜻한 상태의 물을 말한다. 그렇다고 마시기 힘들 정도로 뜨거울 필요는 없으므로 물의 온도는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한다. 아침 일찍 마신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한 컵 150cc 정도의 물을 5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신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따뜻해지면서 대사가 전체적으로 활발해지며 우리 몸은 하루의 활동을 준비하게 된다. 또한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시켜 장속을 깨끗이 함으로 대사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식사할 때도 한 컵씩 마신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밥을 먹으면서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신다. 밥을 몇 숟가락 떠서 먹은 뒤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반복적으로 마시면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하면 소화력이 향상되어 음식물이 잘 소화된다. 식간에도 마시면 효과가 크다. 식간, 끼니와 끼니 사이에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한 모금 한 모금 조금씩 마신다. 위장이 따뜻해져 소화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몸속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가 쉽게 소화된다. 과할 정도로 많이 마시지 않는다. 하루 마시는 따뜻한 물의 양은 5에서 6컵 정도로 700에서 800cc 정도가 적당하다. 더 이상 마시면 몸속의 필요 성분까지 빠져나가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지나치게 마시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자. 따뜻한 물 더 잘 마시는 법. 상황에 따라 조절하기.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아침에 일찍 마시는 따뜻한 물은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다. 독소가 가장 많이 체외로 배출되는 시간대가 아침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대에 마시면 따뜻한 물의 정화 능력이 한층 높아진다. 문자 그대로 따뜻한 물이 몸속에 쌓인 음식 찌꺼기를 녹여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마셔서 온몸이 따뜻해지면 대사가 잘 이루어져 몸의 각 기능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또한 위장의 소화력도 자연적으로 좋아져 하루 종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몸이 쉽게 차가워지는 사람은 한기가 느껴지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따뜻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몸이 차가워지면 몸 상태도 나빠지지만 마음도 불안해져 머릿속이 불필요한 걱정거리로 가득 차 전체적으로 정신적인 혼란에 빠진다. 아침에 일찍 마시는 따뜻한 물은 몸을 속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므로 효과가 매우 좋다. 아침에 마시는 물은 조금 뜨겁게 70에서 80도가 좋다. 한편 따뜻한 물은 아침 시간 이외에도 거르지 않고 정성껏 마시면 몸이 더 이상은 쉽게 차가워지지 않는다. 짜증이 잘 나는 사람은 미지근하게. 평소에 화를 잘 내고 짜증이 많은 사람은 물을 미지근하게 해서 마시면 좋다. 물의 온도는 40도에서 50도가 적당하다. 이런 사람은 대개 더위도 잘 못 참는 편인데 몸속에 불의 힘이 강한 상태라 몸이 지나치게 따뜻해지면 심하게 조바심이 나게 된다. 불의 힘이 지나치게 강하면 매사가 불만족스럽고 불안해지므로 몸을 과할 정도로 따뜻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피부에 염증이 있고 고열이 나고 설사가 지속되고 있을 때도 따뜻한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지병이 있는 사람은 식사하면서. 몸에 이상이 있는 상태라면 소화력이 약해 음식 찌꺼기가 잘 쌓인다. 따라서 아침 이외의 시간에도 식사하면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 소화력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살이 잘 찌는 편인데다 많이 먹지 않아도 체중이 감소하지 않는 사람은
식사하면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 좋다. 몸속에 음식 찌꺼기를 쌓아두면 몸이 무겁고 나른해져 마음까지도 우울해진다. 새끼 식사 때마다 70에서 80도의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진다. 식곤증으로 힘든 사람은 식간에 낮에 몸이 나른하고 기운도 없고 졸음이 쏟아지는 사람 역시 몸속에 음식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므로 서둘러 배출시켜야 한다. 이럴 때는 따뜻한 물을 꾸준히 마셔서 몸속을 깨끗이 만든다. 한편 체중 증가로 고민인 사람도 끼니와 끼니 사이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뜨거운 물과 생강의 효과. 식사하면서 마실 때는 물에 생강을 넣는다. 소화력이 약한 사람, 몸이 무겁고 나른한 사람, 많이 먹지 않는데도 체중이 감소하지 않는 사람은 뜨거운 물에 생강을 넣어 마실 것을 권한다. 평소에 마시는 따뜻한 물 속에 생강 분말을 녹여 마신다. 따뜻한 물 200cc에 분말 생강을 3분의 1 티스푼 정도로 아주 조금 넣거나 따뜻한 물을 끓일 때 얇게 점인 생강 몇 조각을 넣는데 물 1리터에 얇게 점인 생강 2장에서 3장이 기준이다. 생강을 넣고 끓인 따뜻한 물은 생강의 불의 기질이 더해져 넣지 않고 끓인 따뜻한 물에 비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정화하는 힘이 강하다. 단, 생강을 넣고 끓인 따뜻한 물은 식사 도중에만 마셔야 한다. 아침과 식간에 마시는 물로는 적합하지 않다. 효력이 강한 만큼 많이 마시면 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에 통증이 있을 때나 과거의 위궤양이나 위험을 앓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반신욕과 따뜻한 물의 조합. 반신욕과 따뜻한 물의 조합은 특히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 권한다. 목욕한 뒤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목욕한 뒤에는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겠지만 반드시 따뜻한 물을 마시도록 하자. 이 한 잔이 몸의 소화력, 정화력, 대사력을 더욱 향상시킨다. 또한 찬물보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물이 몸속으로 조금씩 스며들어 몸이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방법인데 특히 위장이 약해서 앞에서 말한 생강을 넣은 따뜻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 허약한 사람, 손발이 찬 사람, 정서가 불안해 쉽게 우울해지는 사람은 목욕하고 난 뒤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각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반신욕에는 4대 원칙이 있다. 이른 시간에 미지근하게, 얕게, 짧게다. 밤보다는 아침에서 저녁 시간 사이의 시간대에 물의 온도는 40도 미만으로, 욕조의 물 높이는 배꼽 정도까지 20분 미만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리고 밤에는 샤워만으로 충분하다. 샤워가 몸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체형 만들기.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식사 후의 산책과 산책 후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를 적극 권하고 싶다. 아침 일찍 한 잔, 새끼 식사 중에 한 잔씩이라는 뜨거운 물 마시기의 기본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대개 2에서 3kg은 빠지기 마련인데 식사 후에 산책을 하고 산책 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다면 더 많은 체중 감량을 기대할 수 있다. 식사를 마치면 그 자리에서 몇 분간 휴식을 취한 뒤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한다. 이때는 유유자적하며 천천히 걸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100에서 150cc 분량의 따뜻한 물을 마신다. 산책 후에 따뜻한 물 한 잔은 소화력을 한층 향상시켜 몸 전체의 활발한 대사를 도와준다. 증상별 마시는 법과 식사법. 알레르기. 겨울철에는 과식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꽃가루 알레르기는 몸속에 음식 찌꺼기가 쌓여 있을 때 생긴다.
몸에 쌓인 음식 찌꺼기가 꽃가루에 반응해서 생기는 증상이다. 따라서 따뜻한 물을 꾸준히 마셔서 몸속의 음식 찌꺼기가 정화되면 꽃가루 알레르기는 자연스럽게 개선된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달콤하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밀가루, 설탕, 유제품, 특히 크림류, 초콜릿은 좋지 않다. 이런 음식을 저녁 식사 후에 디저트로 먹으면 음식 찌꺼기가 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겨울철에 이 4대 식품을 과식함으로써 몸속에 음식 찌꺼기가 쌓인 상태에서 봄을 맞이하면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음식물의 섭취를 의식적으로 자제하면 봄철의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은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향신료로 정화를 촉진한다. 향신료는 몸속에 쌓인 음식 찌꺼기를 한층 빨리 연소시켜 몸을 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강황, 고수, 회양풀, 생강, 흑후추 등 5가지의 향신료를 권한다. 강황은 알레르기 반응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으며 고수는 알레르기 반응을 중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생강과 흑후추는 음식 찌꺼기를 정화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모두 분말로 된 것이 좋다. 평소에 스프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이 증상에 효과적인 따뜻한 물 마시는 법. 1. 아침에 일찍 마신다. 2. 새끼 식사 때 밥을 먹으면서 마신다. 3. 끼니와 끼니 사이에 20에서 30분 간격으로 마신다. 알레르기성 비염. 따뜻한 물을 마셨더니 알레르기성 비염이 좋아졌다는 말도 자주 듣고 있다. 따뜻한 물이 몸속에 독소를 배출시키면 꽃가루 알레르기나 비염과 같은 점막계통의 증상이 확실히 개선된다. 따뜻한 물을 마셨는데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음식 궁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두드러기처럼 대부분의 알레르기 증상은 음식 궁합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동맥경화. 동맥경화란 동맥이 노화로 인해 탄력성을 잃고 단단해지거나 동맥 속에 이런저런 물질이 끼어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서양의학에서는 동맥경화를 일단 발병하면 개선이 되지 않는 질병으로 판단하는데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식생활을 개선하면 낫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적으로 말하면 동맥경화는 혈관이 막히는 질병이다. 즉 음식 찌꺼기가 혈관을 막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소화력이 향상되고 음식 찌꺼기가 연소되면서 동맥경화가 개선된다. 점심을 메인 식사로. 하루 중 인간의 소화력 순서를 살펴보면 낮, 밤, 아침의 순으로 강약이 있다. 동맥경화가 발병한 사람은 소화력이 확실히 떨어진 상태이므로 소화력이 가장 좋은 시간대인 점심을 하루의 메인 식사로 해야 한다. 점심을 잘 챙겨 먹고 아침과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한다. 저녁 식사를 메인으로 하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밤 시간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소화력이 약해진 상태라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물을 섭취하면 음식 찌꺼기로 변화한다. 동맥경화로 의심이 간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저녁에 수프 정도로 간단한 식사를 하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식사에 주의를 기울여 기본적인 소화력을 회복하게 되면 동맥경화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심근경색. 심근경색은 동맥경화 등이 원인으로 관동맥이 막혀 발병한다. 앞서 동맥경화 편에서도 설명했지만 동맥경화 역시 몸속에 축적된 음식 찌꺼기가 근본 원인이다. 곧 심근경색은 혈관에 음식 찌꺼기가 막혀 발생하는 것이므로 따뜻한 물 마시기는 대단한 효과를 발휘한다. 혈액 속에 있는 음식 찌꺼기가 정화되면서
결과적으로 동맥경화도 개선될 수 있으며 심근경색의 위험도 피해갈 수 있다. 심근경색은 특히 과식으로 인해 몸속에 쌓인 음식 찌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밤늦은 시간에 라면이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음식물을 더 섭취하거나 특히 단 음식을 장기간 과식하면 중년기 이후에 심장의 관동맥이 막혀 심근경색의 위험이 아주 높아진다. 따라서 밤늦은 시간에 위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심근경색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매일 따뜻한 물을 거르지 말고 마실 것을 권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사 도중, 식간, 식후 산책 뒤에 항상 한 잔씩 마시도록 하자. 한편 식사 도중에 마시는 따뜻한 물에는 소화력 향상을 위해 생강을 넣어 마시면 좋다. 단 따뜻한 물의 하루 총 음용량은 1리터를 넘지 않는다. 치매. 따뜻한 물 마시기와 향신료가 효과적. 인지증에는 뇌혈관형 치매, 레비수체형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모두 몸속에 음식 찌꺼기가 쌓이거나 뇌혈관이 막히거나 신경세포가 사멸하면서 증상이 진행된다. 따라서 따뜻한 물을 꾸준히 마셔서 평소에 몸을 깨끗이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따뜻한 물에 향신료를 넣어 마시면 증상을 한층 더 개선시킬 수 있다. 향신료는 먼저 흑후추를 권한다. 흑후추는 뇌혈관 속에 있는 찌꺼기를 직접 처리하므로 건망증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흑후추는 입자가 거칠지 않은 곱게 만든 분말을 사용한다. 또한 강황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 강황에 함유되어 있는 구루구민, 즉 울금의 뿌리와 줄기에 있는 황색 색소는 뇌의 신경세포를 활성화한다. 그 밖에 소화력을 도와주는 생강과 정화를 촉진하는 쿠민, 즉 쯔민과 코리앤더, 즉 고수도 인지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평소 요리에 향신료를 넣어 먹으면 인지증 개선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혈압. 육류와 생선의 과식. 혈압은 오르락내리락 하게 마련이지만 수축기 혈압, 즉 심장이 혈액을 내보낼 때의 혈압은 과하게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올라간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고기나 생선의 과도한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특히 육류와 생선을 먹은 후 소화가 되지 않은 찌꺼기가 몸속에 쌓이면 이완기 혈압, 즉 심장이 수축할 때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올라간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의 자율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소화율이 떨어지는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면 혈압은 자연적으로 내려간다. 따라서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서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압에 대한 걱정은 의외로 쉽게 해결된다. 고혈압이 심하면 녹내장이 올 수도. 고혈압인 사람이 평소에 소화율이 떨어지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녹내장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 녹내장은 시야가 서서히 좁아지는 질병인데 눈 안에 쌓인 음식 찌꺼기로 인한 각막 괴사가 원인이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육류와 생선의 과도한 섭취는 몸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육류와 생선이 꼭 먹고 싶다면 가급적 점심에 먹고 밤에는 절대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저혈압. 아침 일찍 마시는 따뜻한 물. 저혈압은 몸이 차고 생명에너지가 부족할 때 생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체질적으로 몸이 쉽게 차가워지는 편이라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즉 저혈압은 불과 바람의 힘이 약해 몸이 차고 지쳐 있을 때 생긴다. 따라서 따뜻한 물을 마셔서 온몸이 따뜻해지고 몸의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면 혈압도 정상을 되찾는다. 특히 아침에 일찍 마시는 따뜻한 물은 저혈압 해소에 큰 효과가 있다. 매일 아침에 제대로 끓인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가지면
저혈압은 저절로 해소된다. 또한 저녁에 목욕을 한 뒤에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마시면 더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빵은 피해야 할 음식. 저혈압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몸을 차게 하면 안 된다. 따라서 몸을 차게 하는 식품은 가능하면 자제해야 하는데 빵은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음식이다. 빵에는 이스트나 설탕처럼 바람의 기질의 균형을 흐트러뜨려 몸을 차갑게 만드는 재료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녁에 빵을 먹은 뒤에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이튿날 아침 기상시에 10중 8구 저혈압이 되고 만다. 빵을 꼭 먹어야 한다면 통밀로 만든 천연 발효빵이 좋다. 노인성 냄새. 온몸에 음식 찌꺼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 노인성 냄새, 즉 가령취란 몸속에 음식 찌꺼기가 발산하는 악취이다. 온몸에 쌓인 음식 찌꺼기 냄새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노인성 냄새도 따뜻한 물을 마셔서 몸속에 음식 찌꺼기가 연소되면 자연히 사라진다. 노인성 냄새란 원래 음식 찌꺼기가 원인이 되지만 몸의 불이기질과도 관련이 있어 불이기질이 지나치게 강하면 코에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채취가 독하다. 특히 남성에게서 노인성 냄새가 심한 것은 남성이 체질상 불이기질의 균형이 쉽게 깨지기 때문이다. 한편 노인성 냄새가 나는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땀을 흘리기 마련인데 이렇게 되면 몸의 불이기질의 균형이 쉽게 깨지므로 식사 도중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때 마시는 물은 조금 미지근한 것이 좋다. 과일을 제대로 먹자. 과일은 신선한 것으로 저녁 시간에 공복 상태에서 먹을 것을 권한다. 과일은 불의 기질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어 채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곧바로 음식 찌꺼기를 만들어 노인성 냄새와 채취를 발산하는 주범이 된다. 특히 멜론, 바나나, 복숭아와 같이 물컹한 식감의 과일은 절대로 디저트로 먹어서는 안 된다. 천식 발작. 목을 따뜻하게. 천식의 원인은 목에 쌓인 음식 찌꺼기에 있다. 특히 찬 음식이나 소화율이 떨어지는 음식을 섭취하면 몸이 차가워져 증상이 더 심해진다. 천식일 때도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서 목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정화하면 발작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천식 증상이 있는 사람이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은 각별히 효과적인데 식사 도중과 식간에 꾸준히 마신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따뜻한 물을 잘 챙겨 마셔도 아이스크림이나 맥주처럼 찬 음식을 섭취한다면 발작 증상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력. 노안에도 따뜻한 물을. 따뜻한 물을 계속해서 마시면 위장의 소화력이 향상되어 몸속에 음식 찌꺼기가 연소되면서 몸의 냉증이 사라진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우리의 시력을 주관하는 망막은 이 불의 힘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기관이다. 따라서 불의 힘이 활발해지면 침침하고 피곤했던 눈은 좋아지고 노안도 예방할 수 있다. 때로는 시력 자체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생꿀은 눈에 좋다. 눈의 기능 개선과 관련해서는 가공하지 않은 생꿀의 섭취를 권한다. 생꿀은 기본적으로 생명 에너지가 높은 식품으로 상당히 좋은 불의 기질을 갖고 있다. 따뜻한 물이 즉각적으로 혈액에 흡수되므로 소화도 될 필요 없어 눈과 뇌의 피로 회복에 즉효성을 발휘한다. 단 먹는 방법에는 원칙이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가열하지 않은 생꿀은 반드시 공복에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꿀벌은 4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순수한 성분이 변질되어 독소를 내기 시작한다. 또한 매 끼니와 끼니 사이에 단독으로 먹는 것이 이상적이다. 곡물이나 단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모처럼 먹은 벌꿀의 순수한 성분의 흡수가 방해되기 때문이다.
만성 갑상선염. 몸의 냉증과 비만이 원인. 갑상선은 목 앞 중앙의 갑상연골에 마치 날개를 펼친 나비와 같은 모양의 장기이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인데 호르몬이 과잉 분비 또는 과소 분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 갑상선이 기능 항진, 즉 과잉 분비될 때는 바세도우병이 생긴다. 이 병에 걸리면 땀이 많이 나고 몸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 신진대사가 지나치게 활발해진다. 반대로 기능 저하, 즉 과소분비일 때는 하시모토병이 생기는데 이 병에 걸리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몸이 차가워지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곧 바세도우병과는 완전히 상반된 증상이 나타난다. 서양의학에서는 두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만 아유르베다에서는 두 질병 모두 몸에 무거운 성질을 가진 물의 기질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목과 갑상선은 모두 물의 기질이 우세한 것으로 호르몬 생성이 기본이 되는 물질이 쉽게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고기나 생선처럼 칼로리가 많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과식하면 음식 찌꺼기도 많아져 몸이 붓게 된다. 두 질병 모두 몸이 무거워져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이므로 따뜻한 물을 마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갱년기 장애. 몸은 차고 얼굴은 화끈거리는 증상. 여성의 경우 45세에서 55세를 갱년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접어들면 신체 기능에 불균형이 오기 시작한다. 불의 기질이 우세한 상태에서 바람의 기질로 점차 변화하는 시기이다. 이 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갱년기 장애라는 증상이 생기는데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신체 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미 30대에서 40대에 수면 부족과 반복적으로 이어진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바람의 기질에 불균형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몸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갱년기를 맞이하면 바람의 기질에 더 큰 혼란이 오게 되어 몸은 차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갱년기 특유의 장애 증상이 심각해진다. 즉 상반신 쪽으로 바람의 기질이 강하게 작용해 상반신만 달아오른다. 반면에 하반신은 차가워지게 된다. 최근에 30대의 젊은 층에서 갱년기 장애 진단을 받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 바람의 기질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나이와 상관없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물의 온도를 미지근하게. 따뜻한 물은 인체에서 바람, 불, 물의 세 기질의 균형을 맞추는 기능을 하므로 지속적으로 마시게 되면 전신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갱년기가 되어도 특유의 증상이 생기지 않는다. 갱년기 증상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물을 조금 미지근하게 해서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통풍. 따뜻한 보리차가 효과 있어. 통풍은 물의 기질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증상으로 관절에 요산이 생기는 질병이다. 그런데 요산 역시 음식 찌꺼기이므로 소화력이 향상되어 대사가 잘 되면 증상은 사라지게 된다. 소화율이 떨어지는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면 효과가 있다. 통풍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리차 음용을 권한다. 보리차는 끼니와 끼니 사이에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좋다. 보리차는 몸속에 축적된 물의 기질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몸을 한층 더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리차를 끓일 때 생강을 넣으면 좋다. 보리차의 하루 섭취량은 800cc 정도가 적당한데 낮에만 마시고 밤 6시 이후에는 자제한다. 보리차는 이뇨작용이 있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므로 밤에 마시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식사 도중에는 보리차보다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영상을 만들 때 맨 앞에 있는 인트로와 책 속에
그리고 클로징 멘트를 가장 나중에 녹음하는데요. 영상 만드는 기간이 길다 보니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 사이에 극단적인 기온 변화는 정말 기후위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이번 한파는 강력하고 오래간다고 하니 온몸 따뜻하게 유지하셔서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입을 둘둘 말고 계시라고 할 수도 없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행복한 하루 되세요.